한미 반도체도 지금 주가 굉장히 안 좋죠. 이제 HBF4 쪽으로 들어가는 TC 본드 장비가 아마 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고, HBF4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 사실 이쪽이 3분기 하반기에는 거의 호황이라 좀 보시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파운드리를 보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최근에 퀄컴 이슈도 있었고, 아마 엔트로픽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오겠죠. 어제 TSMC 회장이 삼성전자가 자기네들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점유율에 대한 견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화되는 게 1.4나노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적어도 그동안 엔비디아랑 사실 애플이 TSMC 비중을 워낙 이제 다 가져갔던 측면에서 좀 가격에 부담이 있었던 테슬라나 아니면은 AMD나 여러 이제 다른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좀 삼성전자로 갔던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사실 삼성전자는 수율이 30%, 20%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70%, 80%까지 지금 올라오다 보니 다른 대안 쪽 책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었고, 최근에 본용 메모리 가격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최근에 그 노조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 조만간에 구글이랑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금이 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이 좀 세게 몰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노조 이슈 있을 때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그 대안책으로 삼성전자가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어제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 7.5배 정도 수준이었고, PER이 하이닉스가 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간격에 따라서 수급적 요인들이 조금 더 싼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두 기업의 적정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29년, 30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80만 원도 볼 수 있고, 하이닉스 600만 원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장기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급 계획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미 작년 10월 달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후년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좀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주들에게 주문을 넣습니다. 근데 올해 4월 달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왔습니다. 6개월 먼저 왔죠. 우리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급금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추정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UBS가 마이크론 29년치 실적을 발행했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더니 마이크론이 한 161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랐다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 가격 대비해서 3배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3배를 하면 얼마죠? 90만 원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장기 공급 계약이 명확하게 실제 명시가 안 되기 시작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불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3년치면은 적어도 500억 불 정도 수준이 이미 3년치가 세팅이 됐다는 거죠. 한 회사만. 이제 구글이 가장 큽니다. 구글이 이번에 800억 달러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또 정정했습니다. 우리 한 850억 달러 정도로 더 늘릴 거야. 금리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가 정말 장기 공급 계약을 구글과 하게 됐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2030년까지 받아버리면 저는 사실 90만 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삼성전자가 PER이 한 15배 정도 가야 그때 이제 고점입니다, 피크아웃입니다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으니까.
SK하이닉스도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70만 원, 80만 원도 보고 대응을 하셔라. SK하이닉스도 500만 원, 600만 원 보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ITF가 출시된 이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변화가 향후 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게 흔히 말해서 유동성 공급자 LP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증권사에 있는 이제 LP, 뭐 파생 법인팀이나 그런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은 그는 이제 기존의 신탁 원본액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덱스나 타이거 쪽에 있는 회사들이 그 1.5조, 2.2조까지 아마 신탁 원본액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오늘 빠지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더 확보하는 측면이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거의 한 마이너스 9% 빠지면은 실제로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 18%, 19%가 빠지죠. 그게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요인이라 좀 볼 수가 전 있다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냥 사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해소할 수는 좀 없다라고 보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는 좋은 기회만 줄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들은 거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런 상품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왜냐? 해치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현물 쪽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ETF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한 호가가 빠지면은 저기서 한 8호가 정도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해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방법만 좀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이번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온 게는 오히려 흔히 말해서 시장이 너무 변동성만 조금 키우는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뭐 브로드컴 실적은 좀 개별적인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뭐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얘기가 나왔던 소캥 관련해서 이제 용량 축소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뭐 190기가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메모리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 실제로 90기가짜리로 이제 반 용량 축소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터보 컨트 이슈랑 같은 의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 애널 분들이 아마 열폭을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줄어들더라도 그에 따른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미스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세미 애널리시스 CEO도 얘기를 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유료 기사를 구독을 했던 실제로 블로거들이 이거를 퍼나르게 되면서 시장에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거 포함해서 오히려 그동안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들어줬던 스페이스X가 오히려 더 가속화시켰다는 측면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낙폭이 축소됐다가 다시 또 낙폭이 확대가 됐죠. 당분간은 스페이스X 때문에 물량들이 좀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지, 반도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빅테크 이 회사들이 캐펙 투자 축소할 것 같아, 이런 노이즈는 전혀 저는 없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 2월 뭐 딥시크 사태, 터보 컨트 이슈, 뭐 소캥 용량 축소 이슈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좀 포착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고민해야 할까요? 또한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도는 저는 굳이 매도를 만약 이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마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실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이미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좀 상황이고, 증설은 이미 27년 상반기 때부터 하나둘씩 나올 거고, 그 28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메모리가 출하량이 공급이 풀리는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거고, 오히려 저는 6월 7, 8일 이후에 FOMC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제가 아마
2주 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사실 삼성전자 지지선은 제가 한 26만 원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선은 지금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지선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그만큼 생각보다 여기 지지선이 계속 기반이 탄탄하다고 좀 볼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만약에 다음 주 스페이스 S 때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가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지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향후 5년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투자가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장비주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 P4도 내년 상반기고 그리고 P5도 원래 이제 내후년 상반기인데 내년 하반기로 단축시켰죠. SK하이닉스도 그 여행 팩 클러스터도 내년 한 3월쯤이고 아마 그 Y2도 내년 한 4월, 5월쯤일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제 P5 같은 경우도 서편, 동편 두 개 동이 있어요. 4개 층으로 그거를 이제 쌓을 겁니다. 근데 서편도 실제로 가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그 시기가 좀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급한 상황이고 어젠가 이제 원익 IPS가 상한가를 갔죠.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한 LED 장비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익 IPS가 상한가를 갔고 어제 이제 테스, 조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PSK 홀딩스 대부분의 이제 전공종애들이 상한가를 이제 먼저 갔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단일 레버리지 ETF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소부장이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측면에서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주들이 이제 장비주를 나가야 되는 측면인데 이제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10월 달이 빅테크 업체들이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내년에 이 정도 생산을 할 건데 너네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한 물량이 있니? 우리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40%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작년 10월에 갔더니 70%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왔죠. 10월이 아니고 4월 달에 빅테크, 그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에서 직접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장기 공급 계약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월에 미팅을 하면은 11월,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비주들에게 오더 물량을 줘요. 우리 한 내년에 이 정도 물량이 필요하니까 너네 한 이 정도 물량을 줘. 그래서 장비주들이 상고 하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리드타임상 상반기에 장비가 다 나가고 하반기는 쉽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상고 하저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보통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상고하고입니다. 그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지속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공정, 후공정 애들이 같이 덩달아 좋아지는 시점이 3분기 때부터라서 아마 오늘 테스 계약 나왔고 어제도 EST 계약이 나왔고 이런 공급 계약 이슈들이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이미 인프라는 깔렸다. 이제 공급 계약이 숫자로 나와주면은 이미 그때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스, 원익 IPS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부장 종목도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원익 IPS도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LED 장비가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사실 조성 엔지니어링도 CXMT가 아마 3분기 대규모 이제 증설을 하게 될 거고, LED 장비가 아마 그쪽으로 납품이 될 겁니다. 조선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50%, 그리고 CXMT 50%이 비중을 좀 보시면 될 걸로 보고 있고, 테스는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210억 계약이 2주 전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건 총해서 420억 계약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공정보다도 아마 그 HBM 나가는 테스트 장비로 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올 거고,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낸드 증설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낸드도 낸드지만 내년 상반기 때부터 샌디스크랑 저기 SK 하이닉스가 HBF 양산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또 네테스가 같이 랜드 관련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 좀 봐야 되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주가 굉장히 안 좋죠. 이제 HBF4 쪽으로 들어가는 TC 본드 장비가 아마 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고, HBF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 사실 이쪽이 3분기 하반기에는 거의 호황이라 좀 보시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